단순히 저렴한 옷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라이프웨어라는 철학을 앞세워서 패션과 기술 그리고 일상을 바꿔버린 브랜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전 세계 수억 명이 입는 브랜드 유니클로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데일리룩의 정석 유니클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유니클로 옷은 아마 한 벌쯤은 무조건 대부분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유니클로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니클로는 처음 만들어진 게 1984년입니다. 창업자는 야나이 다다시인데요. 1949년생으로 벌써 우리나라 나이로 80이 이제 다 돼가는 그런 노장이죠. 야나이 다다시가 의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집안이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가업승계. 일본은 또 그런 가업승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버지 때서부터 오고리 쇼지라는 양복점 맞춤 정장 가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야나이 다다시는 이제 야마구치현의 우베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타큐슈 근처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랑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도쿄하고 좀 먼 곳에서 이제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와세다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정치경제학부,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는 슈퍼마켓 그리고 화장품 판매 일을 좀 했었다가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가업을 승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배웠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84년에 히로시마에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라는 옷가게를 만들게 됩니다. 유니크, 이름만 들어도 뭔가 유니클로 빌 딱 나죠. 그리고 1991년에는 사명을 지금의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의류 사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유니클로는 브랜드 이름이고 회사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 이름이고 회사 이름은 패스트 리테일링이죠. 야나이 다다시는 아버지의 옷가게를 물려받았을 때부터 옷은 도구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션을 어떤 화려한 사치 도구가 아니라 누구나 매일 입는 생활 도구로 정의를 한 거고, 그 가치관이 지금의 유니클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유니클로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라이프웨어입니다. 모두의 일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이면서 오래 입는 옷,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기술 소재를 혁신하고 기본에 집중하는 옷, 요게 바로 유니클로의 브랜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웨어, 이 옷을 입으면 그냥 모두의 일상이 즐거워집니다. 화려하지 않고 뭔가 세련되지 않고 뭔가 막 이렇게 톡톡 튀지 않아도, 개성이 있진 않아도 간결한 디자인의 높은 품질과 기능성, 생활의 필요를 치밀하게 추적해서 만들어내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기본 룩을 유니클로는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미션은 이렇습니다. 옷을 바꾸고 상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라는, 원래 옷은 처음에는 기능으로 나왔지만 점점 패션 이렇게 되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많이 바뀐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 막 우리가 원시 부족일 때는 당연히 추우니까 입고 막 그래서 기능을 위했던 거였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바꿔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니클로는 뭐 전 세계 패션 브랜드 중에 뭐 탑티어라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명품이라서 탑티어가 아니라, 명품 당연히 아니죠. 근데 매출로 봤을 땐 탑티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매장이 2,500개 가까이 되고요, 그룹 전체 매출이 3조 N, 3조 N이니까 얼마야? 100N이 지금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거의 3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만 보면은 한 작년 기준으로 한 2.64조 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환율 적용하면 한 23조 정도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루이비통이 속해 있는 LVMH 아시죠? LVMH가 올해 상반기에 기록한 매출이 398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64 곱하기 2 하면 128 정도 되잖아요. 128조 원. 유니클로는 한 23조 원. 뭐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규모지만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루이비통은 반팔티 하나에 100만 원 이러잖아요. 싸도 50만 원. 얘는 2만 원도 안 해요. 요거를 팔아서 그 정도를 남겼다라는 건 정말 유니클로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야나이 타다시가 계속해서 추구했던 그 가치 지향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했다라는 거죠.
또 야나이 타다시가 이야기했던 말 중에 made for all, 모두를 위해 만든다.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들 보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입어?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옷들도 있는데 유니클로 옷은 누구나 입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그런 지향점,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고기능 베이직을 추구한다라는 게 유니클로의 특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브랜드 네임이 좀 웃겨요. 유니클로, 뭔가 유니크.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984년에 야나이 타다시가 히로시마에서 만들었던 가게 이름이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잖아요. 유니크 여기서 나온 것 같긴 해. 그럼 왜 유니클로가 됐냐? 원래 처음에는 어떤 의도였냐면요, 1988년에 홍콩 법인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유니크와 클로딩을 합쳐가지고 유니크의 유니 그리고 클로딩의 CLO 있잖아요. 클로, 이거를 합쳐서 유니클로라고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등록 과정에서 C가 Q로 오기제가 된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법인이 CLO가 처음에 의도했던 CLO가 아니라 QLO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QLO로 가자 라고 해서 지금의 유니클로 철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야나이 타다시가 처음에 C가 아니라 Q로 된 걸 보고서 뭐야 했다가 Q 모양이 되게 세련되고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Q로 바꿨다. 어떻게 보면은 그 창립자의 그 생각, 그런 실수를 받아들이는 관용,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유니클로를 좀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mad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옷에도 시그니처 아이템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유니클로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일단 제가 봤을 땐 히트텍입니다. 히트텍.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 런칭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섬유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막 안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최첨단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도레이사, 일본의 화학 소재 만드는 도레이사하고 협업을 해서 흡습 발열 섬유를 개발을 합니다. 그게 히트텍이고, 그게 말 그대로 히트를 쳤죠. 저도 히트텍 몇 벌 가지고 있고, 겨울에는 이제 내복은 사실 좀 촌스럽고 뭔가 핏이 안 예쁜데 이 히트텍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히트텍이 시그니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에어리즘. 그러니까 야나이 타다시는 계속해서 소재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적인 것보다는 소재,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에어리즘도 거기서 나온 산물인데 땀과 열을 적극적으로 배출하는 흡습, 속건, 쿨터치 기능을 갖춘 사계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입어도 열과 흡습, 속건, 쿨터치가 되는. 그래서 저도 지금 입고 있잖아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입어요. 그냥 이거 하나에 패딩 입어도 괜찮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 에어리즘 시리즈도 굉장히 인기가 좋다. 속옷 라인도 에어리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의류 중에 울트라 라이트 다운, 그러니까 다운 점퍼, 다운 이제 패딩인데 굉장히 가볍고 휴대성이 높은 다운을 개발을 했어요. RDS 인증 표기도 받고 재활용 다운을 회수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다시 생산하는, 그러니까 재생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이슈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의 생활 방수를 잡아줄 수 있는 블록테크 라인도 또 유니클로가 자체 개발한 어떤 그런 시그니처 라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니클로의 가격대는 워낙 의류가 다양하니까 진짜 몇천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모든 가격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만 원이 넘는 제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아우터 들어가서 그냥 가격 정렬을 가장 비싼 걸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하면 심리스 다운 자켓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16만 9천 원이에요. 여성 거에서는 더블 브레스트 롱 코트 나오는데 코트하면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14만 9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 넘는 의류가 없으니까 진짜 모두가 made for all, 모두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능성이 좋고 막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100만 원 이러면 사실 made for all이 아니잖아요. 라이프웨어가 아니고. 근데 이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 가격대도 너무나 좋고, 그 가격대에 믿기지 않은 퀄리티도 사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 보면 히트텍 같은 경우는 사실 2만원 언더죠, 보통.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에어리즘 티셔츠들도 한 2만원, 만원대, 2만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청바지 진, 유니클로 진도 사실 되게 튼튼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요것도 5만원 전후, 싸면 할인하면 2만원대까지 살 수도 있고요. 보통은 한 정가 기준으로 보면 한 4, 5만원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라이트 다운, 유니클로에서 자랑하는 그 자체 개발한 울트라 라이트 다운도 한 10만원 전후, 뭐 한 9만원에서 13만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우터 라인도 거의 15만원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캐시미어 소재다 이러면 되게 비싸 보이는데, 캐시미어로 된 스웨터나 가디건, 니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만원 전후, 가장 비싼 게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니까 이 가격이니까 누구나 좀 구매해 볼 수 있는, 또 기본템이다 보니까 누구나 좀 접근 가능한 레인지에 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 유니클로가 요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기본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콜라보를 굉장히 나이스하고 멋지게 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두 개, 르메르와 JW 앤더슨, 이 두 브랜드하고도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좀 정착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르메르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는 유니클로 U, 요게 또 요새 굉장히 인기죠. 요새 막 이제 SNS 보면,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은 패션 유튜버들이 유니클로 리뷰하면서 유니클로 U를 굉장히 리뷰를 많이 합니다. 르메르 맛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르메르의 수석 디자이너인 크리스토퍼 르메르가 이끄는 파리 R&D 스튜디오에서 유니클로와 협업을 하면서 뭔가 미래형 베이직 라인들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딱 봤을 때 르메르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미니멀리즘한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는 옷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제된 미를 딱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니클로 C, 요것도 되게 인기가 좋은데, 클로에와 지방시를 이끌던 디자이너 클레어 웨이트 켈러와 이제 콜라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모던하고 우아하고 약간 더 명품스러운 느낌들을 이 유니클로 C에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유니클로 U와 C의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JW 앤더슨과의 콜라보, 유니클로 옷에 JWA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마저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러니까 JW 앤더슨과의 콜라보도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매 시즌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JW 앤더슨 특유의 어떤 그런 무드가 유니클로의 기본템에 묻어나면서 되게 세련된 느낌들을 많이 줘요. 그 외에도 맘의 쿠로구치와의 콜라보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런을 한번 확 이끌었던 그 콜라보가 바로 질샌더. 엄청 명품이잖아, 질샌더. 이 질샌더하고의 콜라보도 굉장히 화제를 이끌었죠. 이때 뭔가 유니클로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단순한 기본템에서 이런 명품들과 협업을 하면서 옷의 디자인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UT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티셔츠, 즉 아트 디자이너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키스 헤링과의 콜라보는 너무나 유명하고요. 저도 그 티셔츠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고, 모마, 루브르, 테이트 등 유명 이제 미술관들과도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뭐 디즈니하고의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일본에 가서 제가 그 가스시카 호쿠사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이 작품을 이제 그래픽으로 입힌 그런 티셔츠도 구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게 기본템도 잘 만들면서 이런 콜라보도 굉장히 실패한 사례를 거의 못 봤어요. 완벽하게 성공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 훌륭한 어떤 사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런 유니클로하고 비교할 만한 브랜드는 뭐가 있냐? 뭐 스파 브랜드들 대부분이죠. 제가 뭐 자라나 혹은 코스, 아르켓 할 때도 유니클로를 늘 비교할 만한 브랜드에 넣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뭐 자라, 코스, 아르켓 이런 스파 브랜드들이 다 유니클로와 좀 비교가 될 만하고요. 물론 자라나 H&M에 비해서는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직에 좀 더 충실하고요. 그러니까 자라는 좀 약간 입지 못할 것 같은 옷들도 있는데 유니클로는 그런 건 전혀 없죠. 또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유니클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은 뭐 무지, 이것도 일본 브랜드인데 무지하고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에버레인, 미국 브랜드죠. 에버레인도 유니클로와 좀 비교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유니클로만큼 어떤 그런 매출과 대규모 생산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클로의 가족 브랜드 중에 지유라고 있잖아요. 약간 유니클로의 하위 브랜드로 조금 여겨지고 있는데, 이 지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니클로랑 좀 비교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퀄리티나 디자인 측면에서는 유니클로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는 뭐 탑10, 지오다노, 뭐 이런 브랜드들이 조금 유니클로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니클로도 역시 그 세계 패션을 선도하는 기업답게 ESG 실천에도 굉장히 혈안입니다. 그래서 리유니클로라고 해가지고 순환, 재생,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스파 브랜드들, 스파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이렇게 수선에 진심인 곳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리 유니클로 스튜디오라고 자체 스튜디오가 있는데 수선한 그 천들을 가지고 유니클로 자체 수선을 하잖아요. 그 수선한 천을 가지고서 재생을 하는 그런 것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클로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유니클로가 지금처럼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었던 하나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8년에 플리스 아시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입는 그 겨울에 많이 입는 플리스 소재의 옷, 이게 일본에서 그 당시에 1900에 내 발매가 됐어요. 1998년에. 그리고 그 해 그 플리스가 얼마나 팔렸냐면요. 출시된 해에는 200만 장이었는데 2000년에는 무려 2000만 장, 10배가 넘게 팔리면서 브랜드 대중화의 기폭제 역할을 했었던 그 당시에 막 일본에서는 이게 장난 아니었대요. 물론 저는 그때는 몇 살이야?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유니클로를 전혀 몰랐던 세대였죠. 시대였죠. 그때는. 정리하겠습니다. 유니클로는 단순한 패스트 패션이 아닙니다. 기술, 철학, 그리고 문화까지 담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죠. 우리가 매일 입는 그 기본 티셔츠 뒤에도 수많은 혁신과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Made for All, 라이프웨어를 지향하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다는 야나이 타다시의 그 말,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데요. 다음에 유니클로 매장에 가신다면 그 옷에 담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됐고 알죠? 안녕.